안녕하세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입니다.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 레슨 11. 삶의 가치, 양보다 질이다. 공허함은 삶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때로는 심각한 경지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한 중학생이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말했다. 매일 똑같이 학교 가고 일상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항상 공허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신나게 놀던데 저는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요. 무기력하고 나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중학생과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공부는 재미없고 매일 똑같은 생활은 삶을 무료하게 합니다. 만약 인생이 무료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저서 생존과 허무에서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첫째, 생존이라는 형식에서 시간과 장소는 무한한데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는 유한하다. 둘째, 현실적인 모든 생존 방식은 찰나의 생존에 불과하다. 셋째, 모든 사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존재는 없으며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다섯째,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여 채울 수 없다. 사람들이 공허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란 우리가 직접 스스로 발자취를 남기며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미셸 드 몽테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인생에 대한 중압감으로 공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모두 자기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인생에서 힘든 날은 빨리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좋은 날은 붙잡아 천천히 음미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자연이 내린 선물이며 그 무엇보다 값지다. 매일 똑같은 하늘과 구름, 매일 똑같은 산과 바다, 매일 똑같은 인생이지만 저마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어렴풋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꿈은 사실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랜드마 모지스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7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80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해보았고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진정으로 꿈을 꾸고 열정으로 임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공허함을 느끼면서도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로는 저서 연금술사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양치기 산티아고는 반복해서 보물을 찾는 꿈을 꾼다. 자신이 살렘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노인은 산티아고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니 보물을 찾으러 떠나라고 말한다. 그렇게 여행을 떠난 산티아고는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안정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보물을 찾으러 길을 다시 떠난다. 산티아고처럼 눈앞에 안정된 삶과 아름다운 미래가 있더라도 가슴속에 꿈의 불씨가 타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떤 역경과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꿈을 실현하고 말 것입니다. 연금술사의 저자 코엘로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사명이 있는데도 완수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고통과 번뇌로 괴로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했습니다. 용감한 사람도 소중한 꿈을 잃어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져 공허함에 휩싸일 것이다. 인생은 여행과 같고 꿈을 향한 목표는 여행 지도와 같다. 지도를 잃어버리면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열정도 메말라 버린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조소와 냉대의 태도를 가질 뿐더러 성공 확률도 떨어집니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며 그 일이 발전하는 모든 과정마다 높은 가치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여기 고아원에서 자란 남학생이 어느 날 비관에 빠져 선생님에게 물었다. 저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낙담하지 마렴. 아무도 널 원하지 않는다니 절대 그렇지 않단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남학생을 불러 돌멩이를 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이 돌멩이를 가지고 시장에 가 자판을 벌이거라. 단 누가 얼마를 준다고 해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그는 시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다음 돌멩이를 판다고 소리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돌멩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돌멩이의 가격은 점점 올랐다. 남학생은 아무에게도 돌멩이를 팔지 않고 학교로 돌아와 선생님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다음날 돌멩이를 황금시장에 가져가라고 말했다. 황금시장에 가니 전날보다 높은 가격으로 돌멩이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역시 돌멩이를 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돌멩이를 보석시장에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돌멩이의 가치는 전날보다 10배나 뛰었다. 고가에도 그가 절대 돌멩이를 팔지 않으려 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진귀한 보물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이 말했다. 인생의 가치는 이 돌멩이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다. 보잘것없는 돌멩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면 가치가 올라가고 진귀한 보물이 되지. 네가 이 돌멩이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너 자신을 소중하게 대할 때 네 인생의 가치도 높아질 거야. 사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스스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우리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허한 기분이 들 때는 햄릿처럼 자문해 보세요. 계속 공허함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아볼 것인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50달러짜리 지폐는 발에 밟혀 더러워지고 여러 손에 거치면 너덜너덜해져도 여전히 50달러의 가치를 유지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공허함에 빠져 허우적된다고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창조할 내 인생의 가치는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오늘의 마무리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창조한다. 고로 생존한다. 니콜라스 로저스.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였습니다.